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탄핵 정국의 재개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짙어지며 정부가 산업 육성의 고삐를 바짝 죄야 하는 시점이지만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법은 동력을 상실했고 야당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오늘 의약품 위탁개발 생산법인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스 출범을 알렸습니다. CDMO 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매출 3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내수 경기 침체와 고환율 기조까지 겹치면서 연말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지만 금융지주사는 연간 사상 최대 실적 잔치가 예상됩니다. 불닭볶음면 신화를 쓴 삼양식품이 생산량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밀양 2공장에 이어 첫 해외 생산 공장을 중국에 짓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탄핵 정국의 재개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짙어지며 정부가 산업 육성의 고삐를 바짝 죄야 하는 시점이지만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법은 동력을 상실했고 야당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19일 민주당이 상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전국의 주도권을 쥔 이재명 대표를 좌장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배임죄 구성 요건을 일부 완화한 뒤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만 챙기지 말고 주주의 이익도 철저히 챙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개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기업 경영을 넘어 존폐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의 주요 입법 국정과제가 동력을 상실한 상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쥐고 있지만 행사를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칫 야당의 입법 독주로 경제에 부담이 되는 법안이 무더기 통과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의 국회 증언법 거부권 행사도 오리무중입니다. 반기업적인 법률을 대거 통과시키고 또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가 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 수장들이 국회에 문을 두드리고 돌파구 찾기에 나섰지만 반도체 특별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 법안은 여전히 발이 묶인 상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정치적 혼란까지 악재가 산적한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오늘 의약품 위탁개발 생산법인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스 출범을 알렸습니다.
CDMO 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매출 3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인데요. 이해란 기자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오늘 CDMO 전문기업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스를 출범했습니다. 신약 후보물질 선별부터 세포주 및 공정 개발, 임상시험 계획, 상업 생산까지 의약품 개발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 셀트리온 그룹 100% 자회사로 출범한 바이오솔루션스는 초대 대표의 셀트리온에서 생산 개발을 맡아온 이혁재 수석 부사장을 선임했습니다. 2031년은 이제 CDO, CRO에서 한 1조 원 정도 매출을 기대하고요. CMO가 한 2조 정도. 그래서 아마 기대 매출은 한 3조 정도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서 회장은 CDMO는 크게 임상 전 단계까지 제품 개발을 해주는 CDO, 연구나 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서비스 CRO, 상업용 제품을 생산하는 CMO 등 세 가지로 나뉜다며 특히 CDO, CRO는 기업이 제품을 직접 개발, 임상, 허가까지 해보지 않았을 경우 축적된 노하우를 제공할 수 없다고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내년 상반기 중 10만 리터 규모의 1공장 건설을 시작한다는 계획. 공장 건설 이전부터 사업이 가능한 CDO, CRO는 내년부터 서비스를, CMO 사업은 2028년부터 생산을 개시합니다. 국내엔 최대 20만 리터 규모로 공장을 짓고 수요에 따라 10만 리터는 해외에 투자하는 방법도 검토한다는 보관입니다. 한편 바이오솔루션스에 대한 투자는 자체 투자금과 외부 투자금 조달을 통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초기 설비 구축과 CDO 서비스 개시를 위해 최대 1조 5천억 원 규모의 셀트리온 그룹 자체 투자금이 투입될 예정이고 이후 해외 특성화 연구소와 차세대 모달리티 설비 증설을 위해 외부로부터 최대 1조 5천억 원까지 투자금을 추가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네, 내수 경기 침체와 고환율 기조까지 겹치면서 연말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지만 금융지주사는 연간 사상 최대 실적 잔치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증권부 이현아 기자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4분기 금융지주사들의 사상 최대 실적 잔치가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올해 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급증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서 연간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실적 잔치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4분기 당기순이익 전망 규모가 총 2조 4,305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80% 넘게 증가한 규모입니다. 네, 금융지주사별로 보면 올해 4분기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일단 KB금융지주의 경우는요. 올해 4분기 당기순이익이 6,768억 원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약 220.1% 급증한 규모입니다. 4분기 당기순이익 전망치가 가장 높은 신한금융은 7,343억 원, 하나금융의 경우는 6,212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각각 27%, 35%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우리금융은 올해 4분기 당기순이익 전망치가 3,983억 원으로 상대적인 규모는 작지만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 950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319.4%나 급증한 규모입니다. 네, 그렇다면 금융지주들의 연간 실적 또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게 되겠네요. 네, 연간 실적 기준으로도 금융지주사들의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상황인데요. FN가이드에 따르면 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가 총 16조 9,245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11.8% 늘어난 규모이고 회사 순이익 총액 기준으로 17조 원 가까이 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융지주사들이 이렇게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게 된 배경은 뭘까요? 일단 여기에는 지난 7월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당시 이제 금융당국 주도로 가계대출 조이기 정책 일환에 따라서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여신과 수신금리 격차에 따른 이익 증가로 분석이 됩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예대금리 차는 지난 7월 0.43%포인트에서 10월 1.04%포인트로 석 달 사이에 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10월 예대금리 차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농협은행이 1.2%포인트로 가장 높고 KB국민은행 1.18%포인트, 신한은행 1.01%포인트, 하나은행 0.98%포인트, 우리은행 0.81%포인트 순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연말까지 예대금리 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역대급 실적을 이유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상생금융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은 사상 최대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국내 경제 전망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 이후에 지난 13일 정부가 내놓은 첫 경기 진단을 살펴보면 경기 회복세 단어가 1년 2개월 만에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대신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그리고 경제 심리 위축, 하방 위험 증가를 전망함에 따라서 올해 역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금융권의 상생금융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은행권의 자율성을 앞세운 채무 조정과 자금 지원 등 2차 상생금융 방안을 주문했고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당부 사항 중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수 있도록 한 차례 더 주문하면서 압박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이현아 기자와 금융지주사 실적과 향후 상생금융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닭볶음면 신화를 쓴 삼양식품이 생산량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밀양 2공장에 이어 첫 해외 생산 공장을 중국에 짓기로 했습니다. 중국 생산량은 현지에서 소비하고 그만큼 여유가 생긴 수출 물량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삼양식품이 처음으로 해외 공장을 설립하며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국내 공장만으로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양식품은 어제 공시를 통해 중국의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공장을 건설해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해외 사업 총괄 법인인 삼양 싱가포르 유한회사를 설립해 647억 원을 출자하고 이 회사를 통해 중국 생산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 출자 후 삼양식품의 삼양 싱가포르 지분율은 90%가 됩니다. 다만 삼양식품은 중국 생산법인 설립에 관한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삼양식품이 해외 첫 공장을 짓는 건 전 세계적으로 불닭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 지난해 삼양식품의 연간 수출액은 8,093억 원으로 지난 2016년 930억 원 대비 9배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6%에서 68%로 높아졌습니다. 삼양식품은 주로 밀양 1공장에서 수출 물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 동남아,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불닭 브랜드 수요가 늘자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밀양 2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2027년쯤이면 해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중국 공장을 짓기로 한 겁니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은 현지에서 소비하고 밀양 공장 두 곳에서 생산된 물량은 미국이나 유럽 시장 등으로 돌려 시장 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불닭 브랜드를 앞세워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삼양식품이 생산 역량을 끌어올린 후 내년부터 또 어떤 기록을 세울지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지난 3일 계엄 사태 다음 날부터 국장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주식은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정체가 증시를 뒤흔들면서 실제로는 특정 정치인과 큰 관련성이 없는 정치 테마주들의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최근 특수 관계인들이 이를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아 지분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최근 전국 혼란이 지속되면서 정치 테마주의 투기성 수급이 몰리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중장비 종합 전장품 회사인 프리엠스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동문이라는 이유로 계엄과 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주가가 급등한 기업 중 한 곳입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프리엠스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자인 신명숙 씨와 정복희 씨는 각각 10억 원대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이달 2일 종가 11,650원을 기록했던 프리엠스 주가는 지난 10일 19,36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과 탄핵 정국이 맞물리면서 수혜주로 떠오른 것입니다.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이스타코도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며 같은 기간 7영업일 만에 상한가를 4번이나 기록했는데요. 그러자 최대 주주 김승재 회장도 보유 지분을 내다 팔면서 30억대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감사로 있는 최상훈 씨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테마주로 묶인 PN풍년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자인 유이화 씨도 매도 행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달 2일 종가 6,500원이었던 PN풍년 주가는 지난 12일 11,15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9,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주가가 하락하기 직전인 지난 10일과 12일 장내 매도를 통해 4억 원가량의 차익을 거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는 주식을 매매할 경우 거래 전 30일에서 90일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지만 최대 주주의 친인척은 사전 공시 제도를 피해가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면서 방산업계가 개발에 참여 중인 한국형 삼축 체계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체계인데 예산이 줄면서 국내 방산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 삭감에 방산업계가 참여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에 제동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는 북한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로 우리의 핵심 안보 전략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타격하는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됐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약 61조 2천억 원으로 정부안과 비교해 3,409억 원 줄었습니다. 이 중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지휘정찰 사업 예산은 1조 8,18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852억 원 줄었습니다. 예산 삭감에 한국형 삼축 체계 사업에 참여 중인 방산기업들은 연구개발 차질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킬체인 개발 사업에 참여 중이고 LIG 넥스원은 한국형 삼축 체계와 킬체인의 첨단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와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 삭감을 두고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은 대한민국 안보 중추 역할을 한다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또 한 차례 인하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1%에 수렴한 수수료율을 더 낮추면서 되레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고 카드사의 대출 영업이 확대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2월부터 영세 중소가맹점 305만 곳의 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됩니다.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재산정 주기는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적격 비용 재산정은 3년마다 이뤄지고 있는데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 이후 15차례 연속 인하됐습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적격 비용을 산정한 결과 우대 수수료율 조정 등 카드업계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천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이번에는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영세 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인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동결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은 0.1%포인트,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0.05%포인트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집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 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우대 수수료율 인하로 304만 6천 개의 영세 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 6천 개의 영세 중소 PG 하위 사업자는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이유로 이번에도 수수료율 인하를 단행했지만 일각에서는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하가 신용카드업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업을 위축시키고 수익성 방어를 위한 카드론 확대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용 절감에 대한 니즈가 더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리볼빙 서비스 같은 현금 대출 사업에 주력하면서 이런 신용 판매 쪽 사업은 대폭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가 혜택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현지 시각 16일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0만 7,800달러까지 오르며 전날 사상 최고가인 10만 6,248달러를 경신했습니다. 하나로 약 1억 5,400만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3.8% 오르며 다시 4,000달러 선이 됐고 리플도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기금 설립 발언이 호재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비축기금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하가 확실시된다는 점도 비트코인 매수를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타랠리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으로 코인 매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은 크리스마스 직전 주에 7번 상승했고 이 기간 비트코인의 평균 상승률은 1.3%였습니다.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사업자의 카카오티 앱 일반 호출을 차단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과징금이 15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카카오 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해 151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심의에서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 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미약정된 점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증선위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출에 순액법을 적용한 것이 회계 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공정위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